반갑습니다. 할다 소장입니다. 주간방송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고 일하면 주간방송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는 금방 주간방송 했는데 또 주간방송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구역 소식을 전하기 전에 주식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이 주식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주식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주식도 잘 모르는 게 계속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의 아이덴티티가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 그런 스스로의 걱정이 들어서 오늘은 주식 이야기 안 하고 바로 구역별로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역별로 소식을 바로 들어가는 게 일주일 동안 특별히 부산에 부동산으로 그렇게 이벤트가 없었다. 그리고 부산 부동산이 아직 조용한 모습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 오늘은 다행히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구역별로 소식이 조금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김에 제가 재개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보충 설명이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제 4구역, 거제 4구역 소식입니다. 거제 4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란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다. 이 말씀드리고, 자, 공란기간은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인데 이 공란기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겠죠. 구역 지정이 되는데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란 기간에 무슨 의견이 있다 또는 뭐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 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가 또 계획돼 있고, 그리고 도시경관 심의, 다음 소식에 제가 도시경관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도 이제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거제 4구역은 다른 재개발과는 조금 다르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흔치 않아서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보통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 구역 지정 공란공고가 뜨고 몇 개월 뒤에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빨리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또는 뭐 구역 지정 중에 심의 중에 동의서를 빨리 걷어가지고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조합설립을 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데 거제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먼저 했죠. 먼저 하고 이제 구역 지정 공람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치, 거제 4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제 4구역인데 시청 아시죠? 시청. 부산광역시 시청 인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입지로 보면 요 지하철, 시청역이 있죠. 시청 바로 요 인근에 시청역이 있으니까 시청역에서 가깝고 지하철 시청 1호선보다 더 가까운 게 동해선도 가깝습니다. 거제 해맞이역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역이니까 거제 해맞이역에서 가깝다. 그래서 동해선도 가깝고 지하철도 1호선도 가깝고 또 구역이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양정역도 조금 가깝습니다. 양정역도 가깝고 또 요 근처에 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정초등학교. 그래서 초엽아, 초품아는 아니고 초엽아 정도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입지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이 도시경관 심의. 제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심의도 받아야 된다. 도시경관 심의도 있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도시경관 심의이고 요렇게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4개 구역, 원천 3구역, 수영 2구역, 광안 6구역, 연산 15구역 요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자, 결과는 원천 3위 재심의, 재심의 의결이 됐고 나머지 3개 구역은 통과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심의 결과에 보면 원하는 의결이 있고 조건부 의결, 그 다음에 수정해서 의결됐다. 그 다음에 재심의, 부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의결이다. 그러면 이런 게 통과냐
아니냐, 이게 항상 헷갈린다고 했는데 통과라 보면 됩니다. 예, 조건부 의결이나 수정 의결이나 요게 의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라 보시면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원안 의결에서 원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 원안 그대로 의결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거의 조건부로 의결됐거나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됐거나 이런 게 많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 사항이 뭐 경미한 게 아니고 엄청 큰 거다. 그러면 재심이 이렇게 납니다. 보셨지만 다시 심의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재심의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의결, 이거는 조건을 맞춰야 의결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통과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 통과라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구역 지정,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딱 지정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경관심의라는 거. 그래서 도시경관심의가 통과됐다. 그러면 곧 구역 지정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역 지정이 딱 됐다.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수용 2구역이나 강한 6구역이나 연산 15구역 여기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데 나는 다주택자다. 4명이로 보유한 주택이 2개 이상 이렇게 있다. 근데 나는 이 구역에 관심이 있다 하면 서두르셔야 된다는 거. 서두르셔서 빨리 등기를 쳐야지 중과가 안 된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영 2구역, 강한 6구역, 연산 12구역 간단하게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영 1구역이라든지 소식을 전하면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수영 1구역이 여기 있고 수영 2구역이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수영 2구역입니다. 수영 2구역이고 보시면 여기에 밀락역이 있고 여기 보면 수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1구역보다 뭐 유리하다는 게 지하철이 뭐 더 가깝죠. 이렇게 위치에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수영 2구역인데 지도상으로는 요 인근에 이렇게 있는 게 광안 6구역입니다. 광안 6구역이고 광안 6구역도 이번에 경관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광안 6구역도 입지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왜냐하면 여기 망미역하고 붙어 있고 여기 보면 수영역이거든요. 수영역인데 수영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제가 요 임장 영상 2번이나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가깝다, 얼마 안 걸린다. 자, 그래서 여기 3호선, 2호선까지 해서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입지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게 이게 광안 A 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크로로 해서 진행이 꽤 된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인데 요 길 하나 건너로 이렇게 광안 6구역이 있다 말씀드리고 자, 광안 6구역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중간에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임장 영상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수영 아파트입니다. 수영 아파트고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를 진행하다가 지금은 멈췄습니다. 멈췄고 광안 6구역이 지금 다른 광안 재개발 구역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수영 아파트 때문입니다. 수영 아파트 때문에 광안 6구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 한 개가 뚫려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건 뭘까 하니까 중간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저게 구역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거 재개발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임장 영상에서 많이 했고 임장 영상에서도 수영 아파트 요 주민들은 광안 6구역 편입을 원하고 있다.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이죠. 요거를 그냥 지금 중단했고 광안 6구역으로 그냥 편입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끝났다. 그래서 광안 6구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조건사항이 또 하나 붙은 게 수영 아파트 이거를 편입해라. 이렇게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전부터 광안 6구역 쪽에 계속 보냈죠. 공문을. 편입을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라.
이런 의사를 심의기관에서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수용 아파트가 편입이 되지 않겠냐,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산 15구역도 최근에 연산 재개발 시리즈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죠.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보면 전부 연산 재개발 시리즈입니다. 13구역, 12구역, 11구역. 여기가 15구역입니다. 15구역이고, 지도를 봐도 아시겠지만, 연산 15구역이 다른, 요 인근의 다른 재개발 구역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세대수도 지금 한 800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돼 있고 해서 조금 작고, 연산 15구역 여기 보면 연산역이 있죠. 연산역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가까워서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나쁜 입지는 아닌데 주위에 이렇게 규모가 큰 재개발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범천 4구역, 범천 4구역 소식입니다. 자, 범천 4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이렇게 관리처분 의결이 됐습니다. 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 의결이 됐고, 보시면 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 승인 요거를 이제 총회를 개최해서 관리처분 승인 요거를 조합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바로 관리처분이 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관리처분 총회가 완료가 됐습니다. 관리처분 총회가 완료가 됐고, 그러면 이제 곧 관리처분이 나고, 2주가 되고, 그다음 2주가 다 되면 철거가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기사를 쭉 보시면 지난 5일, 6월 5일 날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했고, 이렇게 안건들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조합장님 김민재, 요즘 축구 수비한다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하게 경기 끝내고 바로 급하게 또 부산에 오셔가지고 재개발 또 하나 총회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조합장님 성함을 제가 좀 농담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친숙한 이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봤고, 보시면 추정 비례율은 100.5%다. 100%죠. 100%인데 저번에 멤버십에도 질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무슨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조합원 수도 굉장히 작고 한데 추정 비례율 100%냐? 자, 왜 그러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이죠. 추정.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인데, 자, 이거를 시공사랑 조합이랑 정비업체랑 어떻게 보면 임의로 이렇게 맞춥니다. 임의로 맞춘다는 게 지금은 사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 끝나고 2주 철거 이렇게 완료되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공사 직전에 공사비 협상을 다시 합니다. 그게 본계약 협상인데, 자, 공사비 협상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용,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 공사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 그리고 수입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이 뭐겠습니까?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가 얼마로 할 건지, 물론 지금은 다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건지 이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입 그리고 지출, 이게 다 안 정해졌거든요. 안 정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100%로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막 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사업장은 100.5%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100% 비례율인 사업장이다. 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그냥 100% 정도로 사업성이 좋든 사업성이 안 좋든 그렇게 100%로 일단 맞춥니다. 맞추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모 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비례율이 깎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고 비례율을 이렇게 정할 때 시공사도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자, 여기는 시공사가 현대죠. 현대인데, 자, 여기 시공사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시공사가 개입을 하면서
비용을 이렇게 잡아야 되죠.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시공사는 비용을 되도록이면 많이 잡아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비죠. 예비비, 공사비에 대한 예비비도 많이 잡아라.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그런 미분양에 따르는 비용들 그것도 예비비로 많이 잡아라. 이렇게 많이 잡아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비용을 많이 잡아야 나중에 뭐 공사비 협상이 유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많다 그러면 다른 공사비, 고급 하드, 업그레이드 등 그런 걸로 또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너무 좀 고급스럽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비용을 좀 많이 잡아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요런 절차가 있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는 달라서 비대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의 100%로 맞춘다. 100% 이상 그렇게 처음부터 관리처분 단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비대율이 100%인데 일단은 100%를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비례율이 엄청 깎이더라. 자, 이런 사업장도 있는데, 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엄청 비례율이 깎이면 신망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사업장은 너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례율을 깎으면 되지. 왜 굳이 억지로 100%를 맞추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임의로 이렇게 추정해 놓는, 미리 이렇게 관리처분 전에 미리 이렇게 추정해 놓는 비례율, 이 비례율이 조합은 계약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율에 따라서 본인의 권리가액이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사업장은 비례율이 80%입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엄청 작아지겠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합원들이 엄청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를 맞춰놓고 계약 다 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천 4구역, 범천 4구역 입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범천 4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게 있는 게 범천 4구역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범천 5구역입니다. 범천 5구역이고 지하철역이 여기 범내골역 인근에 있죠. 범내골역 인근에 있는데 범천 4구역을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저는 항상 임장을 할 때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현장으로 이렇게 걸어봅니다. 걸어보는데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보이죠. 가깝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또 요 철길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가는 길이 조금 멉니다. 요런 입지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여기 보이는 공터 여기가 범천 기재창인데 이 범천 기재창이 이제 이전한다. 예전에 이 범천 4구역이 상승장과 그다음에 이 범천 기재창 이전 이슈 요 호재랑 같이 맞물리는 바람에 굉장히 여기도 나름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비싸게 거래도 됐는데 지금은 하락장과 그리고 범천기지창 이게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지금은 소강 상태죠. 굉장히 시세도 그때 비해서 많이 빠졌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상승장이 왔다. 그리고 다시 이 범천기지창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 또 좋아지지 않겠냐. 요거를 한번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인데, 자, 이번 소식은 거의 이 구역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세트로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구역이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명장 5구역, 안락 1구역, 명장 5구역과 안락 1구역 요 소식입니다. 소식이고 두 구역 다 1차 시공사 입찰을 했는데 두 구역 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그래서 두 구역 다 이렇게 2차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렇게 다시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던 그런 구역입니다. 명장5도 마찬가지고 안락 1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첫 현장 설명회에 현대건설, KCC, 동원개발이 참석했지만 결국 유찰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현장 설명회에 어떤 시공사가 참석을 했다. 요거 크게 의미가 없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거 이거는 시공사가 어느 시공사가 되겠다. 추정하기가 좀 힘들다. 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도
현장 설명회에 여러 시공사가 참석했지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고 두 번째 2차 입찰이죠. 2차 입찰인데 도정법상 2차 입찰도 만약에 유찰되었다. 그러면 2회 유찰인 거죠. 2회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 한 개만 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 계약을 하는 거죠. 수의 계약을 하는데 뭐 조합장이나 집행부에서 아무 시공사나 조합장하고 둘이서 이렇게 임의로 계약한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그래도 뭐 한 개 시공사가 수의 계약이니까 한 개 시공사가 우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타진을 하죠. 타진을 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돼서 총회를 열립니다. 총회를 열어서 이 시공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찬반 투표를 조합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찬성해야 수의 계약이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수의 계약까지 왔다. 이 시공사 찬반 투표를 한다 했을 때 반대하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구역에 반대를 하더라 하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 계약까지 왔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입찰한 이 시공사를 조합원들이 반대를 해버렸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주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날씨가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이 여름날 시원하게 월드컵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리고 축구 보다가는 아니겠죠. 축구 끝나고 심심하다 하시면 헬타 소장한테 연락해서 상담 한번 오셔도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주간 방송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